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는가, 변하는가에 놓여 있고요. 물리적 변화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배열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분자의 배열은 변하게 되는 거고, 화학적 변화는요,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 새롭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물질과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고,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기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러한 식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반응물이 이루는 원자들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고 그 원자들이 다시 재별로 새로운 결합물이 형성되는데, 이 결합물을 생성물이라고 하죠. 이때 반응물을 이루는 원자가 없어지지 않고요, 또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가 새롭게 생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 개수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때는요, 반응물, 생성물을 화학 반응식으로 각각 쓰고,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 그리고 수가 같아지도록 화학식의 개수를 맞춰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에 의해서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야 되고요. 이때 반응물은 수소, 산소, 생성물은 수증기가 되고요. 이때 반응물은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쓰고 화살표로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개수를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요.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될 때, 이때 산소 원자의 개수를 맞출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두 개였죠. 그러니까 산소 원자가 두 개에 달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2를 개수를 붙여준 거고, 그리고 수소 원자의 개수를 맞출 건데요. 수소 원자는요, 분자 앞에 2가 들어있죠. 그래서 반응물의 수소 분자 앞에 2를 붙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물질의 상태를 가로 안에 기호를 써서 화학식 뒤에 표시하면 되는데, 고체 상태일 때는 솔리드, 그래서 S로 표현하는 거고요. 액체 상태일 때는 리퀴드, L, 기체 상태일 때는 가스, G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수용액일 때는 아쿠아, 그래서 AQ로 표현하면 돼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 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도 가스, 산소도 가스, 수증기도 가스. 그래서 상태를 셋 다 가스 상태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출 때 미정계수법을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정계수법이라는 거는요, 반응물과 생성물 개수를 앞에다가 임의적인 기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A, B, C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하고 수는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방정식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전의 탄소 원자 수는요, A개, 그럼 반응 후에는 역시 C개. 근데 A하고 C는 같은 값을 나타내야 되겠죠? 수소 원자는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4A가 되는 거고요. 반응 후에는 하나, 둘 곱하기 D개가 되는 거죠. 산소 원자는 반응 전에 색깔을 좀 달리 표현할까요? 하나, 그리고 2B개. 그래서 A 플러스 2B. 그리고 생성물에서는 2 곱하기 C, 2C 더하기 1 곱하기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2C 더하기 D. 이런 식으로요, 방정식을 쭉 나타내고, 방정식의 개수 중 하나를 1로 놓고 다른 개수를 맞추면 다음같이 A가 1일 때 B가 2분의 3, C가 1, D가 2가 되는데,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기 위해서 전체에 2를 곱해주면 메탄올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물이 생성될 때의 개수비는 2대 3대 2대 4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상태를 또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에탄올 액체 상태, 산소 기체 상태, 이산화탄소 기체 상태, 그리고 H2는 리퀴드 물 상태로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물질의 상태를 표시하고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은지 확인해주면 미정 계수법을 통해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화학 반응식에는요, 반응물, 생성물, 종류, 그리고 구성 원자 수가 나타나 있죠. 각 물질의 개수비로부터 반응하고 생성되는 물질의 량, 즉 몰수비를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분자수비도 알 수 있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의 경우는 기체의 부피비를 알 수가 있어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비도 알 수 있는데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반응 개수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의 개수가 2대 1대 2가 되는 거고요. 이때 반응한 수소가 2몰이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산소는 1몰이 반응을 해야 되고요. 그 결과 2몰의 수증기가 생성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개수비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수의 비하도 같은데요. 수소기체가 두 분자가 반응했다고 가정한다면 산소기체는 한 분자가 반응한 거고 그 결과 두 분자의 수증기가 생성이 되는 거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일 경우는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에 같은 기체 분자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개수비는 부피비가 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가 44.8리터가 반응했다. 그러면 산소기체는 22.4리터가 반응해야 되고요. 그 결과 생성된 수증기는 44.8리터가 되는 거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비는요. 개수비는 아니고요. 반응물의 개수와 반응물의 화학식량의 곱, 그리고 생성물의 개수와 생성물의 화학식량의 곱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반응물의 수소 개수가 2가 되고요. 수소의 분자량은 2가 되는 거죠. 산소 개수가 2가 되는 거고 산소의 분자량은 32. 수증기 개수가 2가 되는 거고요. 수증기의 분자량은 18. 그러면 질량비가 4대 32대 36. 가장 간단한 조성비로 나타내면 질량비는 1대 8대 9의 비가 된다. 그리고 질량 보존에 의해서 반응한 수소와 산소의 질량을 합한 값은 생성물인 수증기와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 첫 번째로는요. 화학 반응식에서의 질량 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화학 반응 전후의 질량은요. 보존되고요. 반응식에서 각 물질의 개수비는 몰비와 같다고 했죠. 그리고 각 물질의 일정한 질량으로 반응한다라는 거. 이때의 질량비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비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어느 한 물질의 질량을 안다라고 가정한다면 질량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물질의 질량 또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소와 질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질소하고 수소가 1대 3의 개수비로서 암모니아 2를 이제 생성하는데 이때 질소와 수소하고 암모니아의 질량비를 먼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반응물의 개수에다가 반응물의 화학식량을 곱하고 생성물의 개수에다가 생성물의 화학식량을 곱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비가 나오겠죠. 반응물 질소 개수비가 1이 되는 거고요. 분자량 28 대 반응물 수소 개수가 3이 되는 거고 분자량 2 대 생성물 암모니아 개수 2가 되는 거고 분자량 17. 그러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는요. 14대 3대 17이 나오죠. 14대 3대 17이라는 질량비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보존에 의해서 반응물 14에다가 3을 더하면 17. 그러면 생성물이 1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조건은 만족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질소가 반응한 양이 예를 들어서 14g이 반응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수소는 3g이 반응을 해야 되고 그 결과 암모니아는 17g이 생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요. 암모니아가 34g이 생성되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질소는 28g이 반응을 해야 되고 수소는 6g이 반응해야 되겠죠. 이처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비를 알면 반응물이나 생성물 중 한 가지 물질만 알아도 전체적으로 반응한 물질의 질량 혹은 생성된 물질의 질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응에서의 질량과 부피의 관계인데요.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는 몰수비, 몰비와 같죠. 그리고 전제 조건은요.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 하에 기체 1몰의 부피는 24리터에 해당하고요. 이때 반응물과 생성물 둘 중 하나의 부피를 알면 한쪽의 질량을 알 수 있고 또 반대로 한쪽의 질량을 알게 되면 한쪽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요, 에탄올이 산소와 반응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반응을 표현했는데요. 이때 개수비는요, 1대 3대 2대 3이 되는 거고, 이때 에탄올이요, 11.5g이 반응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에탄올 11.5g에 해당하는 양은요, 에탄올의 몰 질량 46g/몰로 나눠주면 0.25몰이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에탄올이 11.5g, 즉 0.25몰이 반응했다는 얘기죠. 그 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개수비가 1대2이기 때문에 생성된 이산화탄소는요 0.25몰의 두 배인 0.5몰이 생성되는 거고, 이때의 이산화탄소의 부피는요 1몰당 기체의 부피가 22.4리터였기 때문에 22.4리터의 절반인 11.2리터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을 통해서 반응한 탄산칼슘과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몰수의 비율이 1대1이라는 사실을 통해 화학 반응식에서의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의 개수비가 1대1로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실험 과정을 보시면요, 탄산칼슘 가루를 1, 2, 3g을 각각 측정을 하고요, 3개의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을 30ml씩 넣고 질량을 측정을 해요. 그리고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저울 위에 올려놓은 후 탄산칼슘을 1g을 넣어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은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과 그 안에 들어있는 30ml의 질량, 그리고 넣어주는 탄산칼슘의 질량을 다 합친 값이 저울의 눈금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완전히 끝나면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거고요,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그러면 생성된 이산화탄소만큼의 질량이 줄어들겠죠. 실험 1에서 반응한 탄산칼슘의 질량이 1.0g,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0.4g. 각각의 질량을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반응물이 0.01몰, 생성물이 0.01몰임을 알 수 있고요. 실험 2와 3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응한 탄산칼슘의 질량과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각각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1대1의 몰비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화학 반응식에서의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의 개수비와도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수가 같음을 이용하여 나타낸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요, 반응 전과 후에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지요.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이제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고요.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경우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질량비와 같다.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의 경우는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부피비 혹은 몰비와 같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식량에 따라서 몰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질량비와는 같지는 않아요. 화학 반응식이 2대 1대 2의 개수비인 경우 수소 1몰이 모두 반응하면 수증기는 1몰이 생성된다. 수소와 수증기의 개수비가 2대 2이기 때문에 몰비도 2대 1, 즉 1몰이 반응하면 1몰이 생성이 되겠죠. 가로 안에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각각 쓰시오. 단 개수가 1인 경우에도 나타낸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질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이때 반응물의 질소가 원자로 따진다면 2개가 되는 거죠. 근데 질소 원자는 여기 하나. 그러면 앞에다가 2를 붙여줄까요? 2. 그러면 질소 2개, 그리고 산소 2개. 그래서 1대 2대 2의 개수비를 나타낸다.
다음 반응식은요, 알루미늄이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 알루미늄이 되는 화학 반응식이고요. 이때도요, 생성물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알루미늄 두 개죠. 그럼 앞에다 2를 한번 붙여볼까요? 산소는 3개. 그러면 O2로 표현하게 되면 2분의 3을 써줘야 되고요. 여기 산화알루미늄 개수는 2가 되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2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4, 3, 2. 그래서 개수비는 4대 3대 2가 된다. 그 다음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해서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기체가 발생되는 반응식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생성물을 볼까요? 생성물 수소. 수소 원자 2개란 얘기죠. 그러면 수소 원자가 반응물로서 하나니까 앞에다가 2를 붙여줄까요? 2를 붙여주고 그러면 수소 분자 1, 염소 2개. 그러면 생성물 염소 2개 맞죠? 그럼 마그네슘 하나. 그럼 개수비가 1대 2대 1대 1이 나오겠네요. 암모니아 합성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고요. 반응물의 상태는 다 기체. 반응물의 개수는 1대 3대 2가 되는 거고, 이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적 관계가 질소와 수소하고 암모니아가 1대 3대 2인 경우, 즉 개수비와 같은 값을 나타낼 수 있는 걸 물어본 거죠. 몰비, 분자수비, 기체의 부피비가 되고요. 질량비는요, 개수비에다가 화학식량을요 곱해주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질량비, 질소는요 개수 1에다가 질소 분자의 화학식량, 즉 분자량 28이 되는 거고요. 대 수소 개수비 3, 분자량 2, 대 암모니아 개수 2, 분자량 17. 그러면 질량비는 14대 3대 17이 나오고요. 이 질량비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질량 보존에 의해서 반응물의 질량의 합과 생성물의 질량의 합이 같다. 그러면 바르게 질량비를 표현한 거예요. 다음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이고요. 원자량, 탄소, 산소 제시를 했고요. 일산화탄소와 산소를 각각 1몰씩 반응시키면 일산화탄소가 1몰 있었고요. 산소도 1몰이 있었어요. 이산화탄소는 생성물로서 존재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반응물의 개수비는 2대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일산화탄소 1몰은 다 반응할 거예요. 그러면 산소는 그거의 2분의 1, 개수비가 2대 1이니까 0.5몰이 반응하겠죠.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1몰이 생성돼요. 그러면 반응하고 나서 일산화탄소는 다 반응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 산소는 1몰 중에 0.5몰이 반응했기 때문에 0.5몰이 남겠죠. 그리고 생성물 이산화탄소 1몰. 그럼 이럴 때는요, 반응 전에 각각 물질량이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반응 후에는 누가 얼마만큼 생성됐고 누가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순차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때 일산화탄소 1몰은 다 반응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화학 반응에서 다 반응한 물질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적 관계에서 화학 반응에서 반드시 반응물 중 하나 이상은 한계 반응물이 존재해야 된다. 즉 다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번 볼까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에는 같은 기체의 량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우선 위의 내용을 한번 지워볼까요? 산소 1리터가
산소가 1리터가 있었대요. 1리터가. 충분한 양의 일산화탄소. 충분한 양의 일산화탄소라는 건요, 산소가 다 반응해도 일산화탄소는 반응 후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리터의 산소가 다 반응을 할 거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2리터가 생성이 될 거예요. 따라서 2번 옳은 내용이고요. 1번도 옳은 내용이었죠. 3번 일산화탄소 10g은 산소 5g과 완전히 반응한다. 질량비가 2대1이라는 얘기죠. 개수비가 2대1인데 개수비는 질량비하고는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학식량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일산화탄소하고 산소의 질량비를 계산해 볼까요? 질량비를 계산한 방법. 개수에다가 화학식량, 즉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고요. 산소 개수 1, 분자량 32, 생성된 이산화탄소 개수 2, 분자량 44.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 볼까요? 그러면 7대 4대 11이 나오고요. 질량비가 옳은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반응물의 질량의 합과 생성물의 질량의 합이 서로가 같다. 질량 보존에 의해서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7대 4의 질량 비율로 반응하기 때문에 산소는 다 반응할 것 같고요. 일산화탄소가 반응 후 몇 g이 남을 것 같아요. 따라서 3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4번 반응물의 전체 질량은 생성물의 전체 질량보다 크다. 질량 보존에 의해서요,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은 서로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반응 전체의 질량은요,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 에탄올의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고요. 이때 이산화탄소가요, 0도씨 1기압 하에서 22.4리터가 생성되었대요. 0도씨 1기압 22.4리터는요, 1몰에 해당하는 기체의 부피가 되는 거죠. 즉 이산화탄소는 1몰이 생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성된 물은 개수비가 2대 3이니까 1.5몰이 생성되어야 되고, 그러면 반응물 에탄올은요, 개수가 1이기 때문에 0.5몰이 반응한다. 반응물 산소는요, 1.5몰이 반응을 한다. 그래서 0.5 대 1.5 대 1 대 1.5, 즉 개수비가 1대 3대 2대 3의 개수비가 몰비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번은요, 반응한 에탄올의 질량, 물질의 양, 몰은요, 그 물질의 질량을 분자량 혹은 몰당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에탄올은요, 0.5몰이 반응했어요. 그리고 에탄올의 분자량은요, 아래에 제시된 원자량을 통해서 에탄올의 분자량이 46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에탄올은 23g이 생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다음, 반응한 산소 기체의 부피. 산소는요, 1.5몰에 해당하는 양이 반응했죠. 그러면 1.5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1몰이 22.4리터니까 1.5 곱하기 22.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3.6리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반응한 산소 기체 부피는 33.6리터가 된다. 생성된 물 분자수, 입자수로 물어보는 거죠. 그럼 물 분자 1.5몰이 생성됐고요. 1몰당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생성된 물의 분자수는요, 9.03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와야 돼요. 묽은 염산의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고요.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은 배, 0도씨 1기압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로 제시가 됐어요. 양적 관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수를 맞춰서 반응식을 나타내야 되겠죠. 선생님이 반응식을 나타내 볼게요. 탄산칼슘 상태는 고체, 일단 상태는 제외하고 쓸게요. 고체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묽은 염산이 들어와서
반응한 결과 염화 칼슘 수용액과 물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이때 개수비는요 1대 2대 1대 1대 1이 되는 거고요. 실험 과정을 보면요. 탄산칼슘 질량이 W1이었고요. 탄산칼슘의 질량이 W1. 그리고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이라는 거는 넣어준 탄산칼슘을 다 반응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때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이 W2였다. W2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W2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에다 묽은 염산의 질량을 합한 값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요. 탄산칼슘 W1을 넣었대요. 그러면 그때의 전체 질량, 또 밑에다 한번 써볼까요? 이때의 전체 질량을 W로 간다면 W2 플러스 W1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A 기체가 발생했는데 그 A 기체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나서 삼각 플라스크를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나서 이제 의 질량은 W3이 되는 거죠. 그러면 W 즉 W1 플러스 W2에다가 반응한 후에 전체 질량 W3을 빼준 값이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까요? 기체 A의 이름은요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요. 가로 안에 채워 이 반응식의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상태까지 표현할게요. 염화 칼슘 아쿠아 수용액 그리고 물 리퀴드 이산화탄소 가스. 다음 탄산칼슘과 염산의 반응 몰비. 탄산칼슘과 염산의 반응 몰비는 1대 2.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반응 전후 전체의 질량을 비교하면 반응 전이 반응보다 질량이 크겠죠. 왜? 반응하고 나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이 돼요. 질량은 보존이 되는데 반응 용기 내에서의 질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가에서 탄산칼슘의 양, 그러니까 탄산칼슘이 몇 몰이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탄산칼슘의 질량을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W1몰이다. 역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다음 발생한 A, 즉 이산화탄소의 기체 질량은요. W1 플러스 W2에다가 W3을 빼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내용. 발생한 A 기체의 부피, 그러니까 발생한 A 기체의 부피가 이산화탄소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는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기체의 량에다가 1몰에 해당하는 부피 22.4리터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몇 몰이 생성되는지를 살펴볼 텐데, 우선 반응한 탄산칼슘과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개수비가 1대 1이기 때문에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양은요 반응한 탄산칼슘의 양과 같은 거죠. 탄산칼슘이 3번에서 W1, 즉 100분의 W1만큼 반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생성된 이산화탄소도 100분의 W1몰만큼 생성된 거고, 거기에 22.4리터를 곱해주면 생성된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W2라고 했기 때문에 W1이 아니라 W2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6번은요. A의 분자량을 물어보고 있죠. A의 분자량은요. 몰과 질량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인 식부터 나타낼까요? 물질의 량 몰은요. 그 물질의 질량을 그 물질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물질의 분자량은 그 물질의 질량을 물질의 양 물로 나눠주면 돼요. 이산화탄소가 100분의 W1몰만큼 생성됐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생성된 몰, 즉 양은요 100분의 W1몰이 되는 거고, 생성된 질량은요 반응 전 W1 플러스 W2에다가 반응 후의 질량 W3을 빼준 만큼 이산화탄소가 생성돼서 삼각 플라스크를 빠져나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의 이산화탄소의 질량, 반응 전 전체 질량에다가 반응 후 전체 질량, 그러면 분자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분자량은 다시 정리를 하면 W1분의 W1 플러스 W2 빼기 W3 곱하기 100. 그래서 6번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